제17편 2권 사기세가 12회 초세가 두 번째. 사기세가의 초나라. 수나라. 초무왕 35년 초나라가 수나라를 정벌했다. 자, 초나라가 정벌한 수나라를 밝혀봅시다. 양충은 중국 섬서 화엄 사람으로 남북조 시대 북조인 서유와 북주의 대신으로 수문제 양견의 부친이다. 12대 장군 중 한 사람으로서 대사공과 수국공 자기를 받았으며 아들인 양균이 수나라를 건국하자 태조 무원 황제에 추전되었다. 수문제 양견은 중국수의 초대 황제로서 400여 년의 중국 대륙의 혼란기에 종지부를 찍은 명군이다. 양견은 서유의 수국공이자 대사공인 양충과 여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홍롱의 화엄 출신이고 스스로 후한테의 양진의 14세손이라 칭했다. 수나라의 국명은 수인데 양충과 양견이 받았던 봉지가 수국인 것은 원래의 수를 수로 변주했던 것입니다. 수나라의 도성은 장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나라의 기반이 되었던 수 지역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경기도 수원도부의 국명을 한남, 수성, 매홀, 수성, 수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의 국명을 수성, 가라홀, 수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과 강원도 간성은 수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양충, 양견의 봉지였던 수국이 우리 역사 속의 수원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정체를 밝혀봅시다. 수원 도부의 성지를 살펴보자. 치성이 8인데 남쪽은 팔단문, 북쪽은 장안문, 동은 창룡문, 서는 소화문이라고 한다. 수원 도부의 북문의 역사 속 장안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원이 관중의 지명이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순남 구격본 한성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장근의 시에 양화도 한 물급이 겨우 지나서 용두봉 저 위로 다시 올라가네. 높은 데 올라 장안길 바라보니 가는 저 구름 빌려 이내 몸 씻고 돌아갈 거나 하였다. 명나라 장령의 시에 높은 다락 아득하게 푸른 공중에 솟았는데 서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내 마음 이미 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장안은 우리 역사의 무대 관중의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경도인 서울 화성의 북쪽에 한양장안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 순남 한성부에 장안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즉 역사 속 장안이 관중의 한성부에 있었습니다.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의 박터 지역이 물의 근원인 수원이었으며 이곳이 백주인 박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원 백시로 천하라가 주나라 왕실이 있었던 근처의 지역을 정벌했던 것입니다. 호나라, 황나라. 성왕 18년 성왕이 군사를 이끌고 북으로 호나라를 정벌하자 호나라 군주가 윗옷을 벗고 사지하니 즉시 그를 풀어 주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호주, 천령, 함양, 속함, 함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 호주란 허씨가 개출된 김해 양천이면서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전도한 호도로 이것이 허나라로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호창은 호도 구성으로 한이 고도 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허창호도라고 불렀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는 허창궁, 경복전, 승강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조 시대 유송 때 전하로 불타고 말았다. 호도 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입니다. 진나라가 있었던 함양이 관중의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함양의 특징이 관중의 박터인 한양에 있으면서 함산, 불암산인 금강산에 기대고 있어야 됩니다. 노나라의 강릉, 경지역이 함양의 지역 같습니다. 경상도 함양의 비고편 정지를 인용합니다. 천왕봉 고성, 일명 휴성 또는 박계성이라 하며 이탄의 수제지에서 5, 6리 떨어졌는데 마소가 갈 수 없는 곳이고 안에는 창고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주와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경산의 군명을 장산, 옥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운의 군명을 공주, 광주, 주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경산의 군명 옥산이란 실시개천의 무대 금강산이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반질반질하다고 해서 옥산이라고 했습니다. 경원과 경흥의 군명 공이란 이곳이 논나라의 곡부로 곡부 공씨가 이곳에서 기출되었던 곳으로 곡부가 경주에 포함되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함경도 경운의 군명이 주성으로 이것이 천왕봉 고성이었으며 천왕봉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봉우리로 경주와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왕봉이 있었던 산이 바로 금강산입니다. 관중의 논나라 지역이 역사 속에 진나라가 있었던 함양이었습니다. 초나라가 이곳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성왕 22년 황나라를 정벌하였다. 황나라가 황주입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안, 용흥, 대룡, 성송, 천덕, 동월, 치성, 동울, 대홀이라고 합니다. 황주의 군명 중 용흥은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선원전 부동남쪽으로 13리에 흑성리에 있으니 곧 환주의 옛 저택으로 태조가 출생한 땅이다. 하륜이 사명을 받들고 이곳에 이르니 도순문사 광해백이 강중류에 술자리를 벌려놓고 청해 말하기를 범부는 곧 도조 환주가 거주하던 땅이며 태조가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그 명칭이 없으니 또한 하나의 유감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며 하륜이 비로소 용흥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함경도 영흥을 황주의 군명 용흥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장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릉, 독창이라고 합니다. 황주의 군명 용흥이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관중의 박토, 박도인 영흥이었습니다. 누런황과 세금은 동일한 지역으로 금강산 지역이 황주이나 협의적으로는 왕부의 중심 관중의 박토를 황주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황성이 제왕의 성인 부리성,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이곳 황주가 황제 원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나라, 진나라, 정나라, 송나라. 장왕 14년 서나라를 멸망시켰다. 서나라에 있었던 하천이 서천입니다. 충청도 서천의 군명을 설림, 서주, 남양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서천의 군명 남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로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입니다. 충청도 서천의 사원을 인용합니다. 고남 서원, 현종 이민년에 세웠고 숙종 계산년에 사역하였다고 했습니다. 건암이란 건 땅에 있는 바위로 경도의 궁전을 인용합니다. 인정전의 동쪽은 곧 건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건양과 건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상계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조대왕의 부친인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었던 건주의 현룡원이 천왕님이 계셨던 남양 경주에 있었습니다. 인정전은 관중의 제왕의 성에 있었는데 이곳의 동쪽이 경주인 남양으로 이곳 남양에 있었던 문이 건양문이었습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동쪽이 천왕님이 계셨던 남양의 동경 경주였습니다. 이곳 동경의 경주가 건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왕 16년 진나라를 정벌하고 하징서를 죽였는데 하징서가 그의 군주를 시하였기 때문에 그를 주살한 것이다. 진나라를 쳐부수고 나서 진나라 지역을 즉시 천나라의 현으로 삼았다. 제후국 진나라는 상기의 지도상에서 노나라의 근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랑캐의 호땅이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장왕 17년 봄에 초나라 장왕은 정나라를 포위하여 석 달 만에 그를 쳐부수었다. 정나라는 황제국 관중에 주나라 황실이 있었던 도성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왕 20년 초나라가 송나라를 포위하였는데 이는 송나라가 초나라 자신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송나라는 천주와 천왕님이 계셨던 개경서울의 일정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초나라가 관중지역과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 있음남의 초나라.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있음남에서 초나라의 흔적을 찾아봅시다. 평안도 이산의 군명을 초산이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정읍의 군명을 정촌초산이라고 합니다.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초산이 군명인 전라도 정읍의 두정을 인용합니다. 객관 서쪽에 있다. 설 위의 기문에서 두건을 젖혀 쓰고 홀로 앉아 마음을 열어 외로이 읊조리면 소송하고 맷때리는 시끄러운 일은 아주 없어지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 쏘이는 흥이 완연히 있으니 아정과 백성들이 공을 애모하여 공의 관양을 취하여 정자 이름을 낙송이라 하고 그 오래도록 공을 잊지 못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하였다. 전라도 정읍의 누정인 정자 이름을 낙송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송입니다.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이 낙양이었습니다. 구강왕 영포. 초안대전에서 영포가 초나라의 봉지를 받았는데 구강왕 영포라고 했습니다. 자, 구강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영왕 동순가를 인용합니다. 제3수. 우레처럼 울리는 북소리 무창을 진동하고 구름처럼 펄럭이는 깃발들 심양을 지나가네. 조금도 범하는 일 없으니 사모지방 사람들 기뻐하고 봄날 오색 체온을 멀리서 바라보네. 무창은 장강 중류의 중요한 요소로 장강은 관중에 흐른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심양, 지금의 강서 구강시. 심양을 구강이라고 합니다. 구강왕 영포가 초나라의 땅을 봉지로 받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을 찾아봅시다. 심양은 강서 구강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명시선 이태백의 시를 인용합니다. 망여산 폭포. 해가 향로봉을 비춰 자줏빛 연기가 피어나는데 멀리 폭포를 바라보니 긴 개천이 걸린 듯하다. 나는 듯 흘러내려 곧바로 삼천척을 떨어지니 아마도 은하수가 9만리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하다. 망오로봉. 여산 동남쪽의 오로봉이요. 푸른 하늘에 금색 연꽃이 불쑥 솟아 있구나. 구강의 뛰어난 경치를 모두 모아 놓았으니 내 장차 이곳에서 구름과 소나무를 벗삼아 살리라. 여주에 있는 산이 여산으로 여주는 신시계천의 무대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여주가 하남성 평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삼국지의 영웅 유비가 현령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송안이라고 합니다.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성안과 성도는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개경이었던 곳입니다. 여산이란 수양산인 금강산, 위양산, 백두산이라고 했습니다. 한라산의 오른쪽 오봉산인 낙산이 바로 초나라가 있었던 구강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에도 많은 강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산의 동남쪽 낙산에 구강이 있었습니다. 고고천변.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정으로 불쑥 솟아올라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인용합니다.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며 앙금당시에 높이 떠서 사면을 살펴보니 오천은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건고는 어이하여 일야에 높이 떴노. 옛적 애들은 동정 이제야 자세 보니 악양로 높은 집 두자미 지은글. 동정으로 쟁웅이라 지강은 700리 파강은 1001세 천의 무산 12봉은 구름 속에 벌려있고 해의 수상 1000리는 눈앞에 경이로다. 창호산 검은구름 오형금 끊어지니 황릉묘 주문비에 이비의 애원이라. 상기의 식구 중 수군가의 거북이가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참여해 벽파가 조조군이 있었던 바로
한라산의 적벽이며 창랑이 창해 양양의 강동인 동정호입니다. 동정호에서 보았을 때 오나라와 초나라가 오하게 동남으로 벌려 있었던 것입니다. 상기 고고천변은 저자가 동정호에서 1월 오하게 5 봉우리들을 쳐다보면서 그 감회를 읊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초나라가 있었던 곳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역사 속 초나라가 한라산의 제나라와 낙양에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